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좀 늦었습니다. 오늘, 갑진년 운세 마지막인데, 음,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 들어갈게요. 간목은, 일단 양의 목입니다. 이제 시작을 의미하고, 봄을 상징하고, 또 계절의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나아가고 뻗어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간목일관들은 대체로 보면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는 뭐 거목, 큰 나무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용이나 우레, 뭐 번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 간목의 특징이고, 성격이 좀 곧다, 아니면 인상이나 뜻이 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창간의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진치성, 뭐 추진력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나와 같은 오행이 들어왔을 때는 요 간목일간이 간목을 본 거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군비쟁제의 역할이 생깁니다. 이 간목일간들은 다른 일간들보다는 유난하게 특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요점을 뭘 둬야 되냐 하면 이 비경과의 나하고의 쟁제,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새로운 이론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걸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목이 간목을 봤죠. 그러면 요 쟁제의 기운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쟁제는 뭐냐 하면 이 재성을 놓고 비경과 겁재들 사이에 재성을 놓고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쟁제는. 그래서 갑진년의 간목은 어쨌든 간에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조심해야 되죠. 비경 겁재니까 친구나 동료,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내 그 지인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이게 비교적으로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의심을 좀 해야 된다. 남들의 과다한 친절이나 아니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행해주는 일들을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간목을 보면 이 목의 기운이 많아지는 거죠. 목의 기운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것을 좋다 나쁘다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간목의 비결을 봤으니까 물론 뭐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다든지 협조자, 뭐 조력자, 파트너,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나 혼자가 아닌 갑진년의 간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 구설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좀 유념하고 보셔야 되고, 자, 일단은 갑자일주부터 보면, 자, 갑자일주부터 보면, 갑자일주는 육식갑자의 첫 번째 일주기도 하고요. 일지가 인성을 둔 일주이기 때문에, 어떻든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리더십도 있고, 그래도 이 수생목을 하게 된 두령의 기운이 있어갖고, 항상 내가 남들보다 앞에 서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뭐, 물론, 간목들이 다 그렇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좀 유하지 못하고 이제 독단적인 행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지의 갑자는 목욕지이기 때문에 나체도와 매겨능력이 많고 똑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일주가 갑진년에는 특징적인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 일지가 삼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세운을 볼 때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특징적인 거 하나를 꽂아서 설명하는 위주거든요. 일지가 삼합이 되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 신상의 변화, 이 신상의 변화는 조금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큰 변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조금씩 오는 변화, 아닌가 충격이 조금씩 오는 충격이 아니고 좀 큰 충격.
그런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유의미한 일들이 생겨난다. 갑진년에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냥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신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사도 될 수 있고, 취직도 될 수도 있고, 결혼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년 할 수 없는, 매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갑진년에는 일어날 수 있다. 뭐, 수술이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일단, 신자진 삼합의 기운이기 때문에, 갑자일주한테는 이 수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목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갑목이 진토를 봤으니까 편재를 본 거잖아. 그러니까 재성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겠죠. 하지만 그 재성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내고 움직이지만 이 편재는 운에서 뭘로 변해버려요? 자진수국으로 변해버린다. 합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럼 수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성으로 변해보죠. 그럼 인성과다, 비겁과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내가 분명히 이 재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데 욕심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다가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는 거고, 사업체를 하다가 돈이 조금 될 것 같으니 하나 더 늘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미스나냐 하면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나는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꼼꼼하게 내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좀 무리하더라도 내가 주위 환경에 맞춰가서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천간의 갑목까지 합세를 해버리니까 이게 과다해지는 거죠. 내가 너무 신강해지는 겁니다. 자, 갑목의 특성상 신강해질 때는 뭐죠? 내가 일을 먼저 벌리고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주위에 어떤 누군가의 권유나 투자로 동업을 하자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든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갑진년의 갑자일주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큰 돈을 벌거나 투자를 하거나 남들과 같은 기준에서 하는 일들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다른 것들보다 갑진년에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 변화가 들어오니까 그런 결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준비하고 을사년을 대비해서 뭔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신강해질 때는 내가 판단에 착오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자, 갑인일주. 갑인일주도 갑자일주하고 비슷하죠. 일단 갑인일주는, 간열지동의 일주이기도 하고, 고란의 일주이기도 합니다. 갑인일주의 추진력은 대단하죠. 그리고 주관도 뚜렷하고요. 물론 갑목이 다 그렇지만, 고집이 너무 강해서 단체 생활을 하기 조금 버겁기도 하고, 융통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본인의 단점을 잘 파악한다면은, 뭐, 성실함, 특유의, 뭐, 노력, 인내,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에서 큰 성과를 보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장간에 보면 무병갑이 있는데, 이 무병갑은 목생화, 화생토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식신생재가 잘 되는 일주라는 겁니다. 재물을 취하기는 나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견과의 경쟁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인 일주는 갑진년에 갑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이게 되죠. 신강해진다는 거예요. 목으로 비급태양이 되는 겁니다. 갑인 일주 역시 이 군비쟁재 군겁쟁재를 조심해야 된다. 사주가 여러분들 신강해질 때는요, 내가 과한 자신감이 생겨요. 과한 자신감이 생기고 고집, 내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 다 될 것 같아요. 오롯이 본인의 주장, 뭐 이런 고집 이런 걸 펼치고 확신을 갖고 뭐 상황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인지는 목국으로 가버리죠. 갑진년에는.
그죠? 목국으로 가버리니까 비겁이 더욱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항상 내가 대비책, 차선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내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한 자신감이거든요. 만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역시나 갑인일주는 투자, 금전 거래 같은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탈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갑자일주나 갑인일주나 특징은 뭐냐면 이 쟁제가 심화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신강해지는데 내가 또한 그 신강해지면서 내가 힘을 얻으니까 너무 과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현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을 쫓기 마련이다. 신강해질 때는 천천히 쉬어가면서 의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의심을 해보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조금 쉼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게 갑진년에는 갑인일주 꼭 필요하다. 이렇게 비겁이 태양해질 때는 목생화로 해서 식상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갑인일주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경쟁자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더라도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하고 조금은 피해가라.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갑진년에는 별 탈 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갑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게 쟁제가 심화되는 시기라서 이 진토는 또 목의 뿌리가 되거든요. 자, 다음 갑진일주. 변화가 많은 일주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갑진일주가 되겠죠. 백호와 백호의 만남이니까 어떤 큰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백호살의 일주인 갑진일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죠. 그리고 백호살의 일주는 시련과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또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신자진의 고지니까 인성의 고지를 두고 있기도 하고 재성을 두었기 때문에 재물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성의 백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재물을 내가 뺏어오거나 뺏기거나 하는 쟁제 역할이 항상 생기는데 문제는 이 갑진년에 갑진일주라는 거예요. 이게 갑진일주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보금운이잖아요. 보금. 한자로 쓰면 엎드려 신음한다. 보금. 보금을 제가 항상 많이 다뤄갖고 뭐 좀 더 붙이진 않을 거지만 일단 이 쟁제의 기운이 더욱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죠? 물론 보금운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보금이라는 건 안 좋은 점이 좀 우리가 부각되기 때문이고 하지만 보금이라고 해도 나쁘게만 보지 말아야 된다. 우선 이 보금운이 왔다는 거는 내가 엎드려 신을 한다, 앓는 일이 생긴다는 건데 일의 진행이 뭐 안 된다든지 면회가 안 된다든지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통상적인 이론이고요. 이 보금운이 오면 항상 조심하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다시 돌아보고 회귀해야 되고 그렇게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할 것인가. 이 복음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에 내가 겪는 일들이 그런 과정이 분명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환경이 변하는 시기가 이 복음운입니다. 이럴 때 내가 평생 해오던 일들을 접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내 가치관이나 종교가 바뀌기도 하고, 주위에 몇십 년 같이 알아왔던, 오래된 친구,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기도 하고요.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어떤 뭐 새로운 기회나 큰 위기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내가 겪어봐야 되는 거지만 원국을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사주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면 개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진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보구문에는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일을 벌리지 마시라는 거. 새로운 일들을 벌리지 말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가치를 두고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살아온 길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가능성이나 희망을 좀 그려보는 시기가 되고, 내가 너무 급하게 힘들게 살아왔다면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주위에 일어나는 그 변화는 분명히 크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내 삶의 일부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삶의 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좋은 마음가짐, 긍정적인 생각, 뭐 욕심을 버리는 한 해 이렇게 내가 뭔가를 새롭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끊고 맺음에 내가 일비하지 말고 그래 내 삶에 지금 충실하면 복음문에는 아무렇지 않게 괜찮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갑오. 갑오일주는 무오일주와 더불어서 가장 자유롭고 정열적인 일주다 이렇게 보죠. 목생화니까 일지 상관을 두었죠. 목화 통명의 일주입니다. 언변도 좋고 똑똑하고 비상해요. 목화 상관은 수기를 봐야 됩니다. 수기를 봐야 이 조후가 해결돼서 좋은데,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성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고, 또 홍염이나 도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능 쪽에 뭐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주위에 인기도 많은 일주이다. 자, 화기가 강한 만큼 성격도 급하겠죠. 욱한 성격도 있을 거고, 그 대신에 조후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은, 잘 맞아 들어간다면은 사회적인 덕망은 좋은 일주다 할 수 있다. 갑오일주는 갑진년에 다른 일주보다는, 다른 간목보다는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토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진토를 보면 갑오일주가 진토를 보면 사회적인 덕망, 성공, 지위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갑오라는 것들은 수를 필요로 하고 진중, 그 수는 진중 개수에서 내가 끌어오거든요. 그죠? 개수가 간목의 공급처가 되는 거죠.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좋은 역할도 하고, 또 진중에 무토가 있다는 것은 많은 화기를 내가 빼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갑오일주에게 갑진년은 분명히 정제이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죠. 분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해가 되어 보인다. 재물운도 좋아 보이고. 식상생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 화기가 많아야지만 이 진토의 쓰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토는 물론 합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원국과 봐야 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은 진토는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식신생재를 해주기 때문에 오화는 진토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오일주는 연애운도 괜찮을 것이고 재물운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천간의 비견과의 다툼 대립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갑신. 일지 편관에서 갑신일주는 절처봉생이라고 해서 무임경이 있잖아요.
한 번은 큰 고비가 있다. 죽다 살아나는 일주다. 이게 금극목월에서 내가 한번 위기가 있고 다시 수생목월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절처봉생 일주라고 해서 큰 고비가 분명히 있지만은 인생에 한 번은 이겨내고 자수성가한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뤄낸 성공이라서 가치가 있고 대기만성형 일주라 보면 됩니다. 자, 갑신일주는 갑진년에 편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편관과 편재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재생살, 재생관이 되는 건데 토생금으로 해서 이 편관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갑신일주는 내가 갑진년에 책임져야 될 무게가 더욱 커지는 해가 됩니다. 물론 그 무게가 버거울 수는 있으나 감당해낸다면은 아주 좋은 결실이 생길 수 있고 내 영역이 커지는 시기라서 직위나 명예가 상승한다. 갑진년에는. 그래서 좋다고 볼 수 있죠. 신금과 진토는 수의 생지, 고지가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계획을 했다면은 갑진년에는 시작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깔끔한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거창하게 몇 년 계획은 세우지 말고 갑진년의 갑신일주는 올 한 해 내가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뭐 자격증을 따겠다, 올해 뭐 시험을 치겠다 하는 분들. 하지만 물론 그런 점은 좋지만 이 편관의 토생금으로 해서 힘이 실리니까 이게 자양지금 역할을 하니까 토생금을 아주 잘해주거든요. 힘이 쏠리기도 하고 또 진토는 화계살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내가 자칫 너무 편관에 의지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명예만 쫓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실적 사항을, 내가 처한 사항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심하게 행동해야지 관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대부분 좋아 보이지만 조금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말에도 좀 귀 기울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조율한다면은 스스로 한 단계 내가 올라서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술 마지막이네요. 자, 갑술. 자, 술토인 재성을 뒀습니다. 그죠? 양궁에 앉아있고, 천문성입니다. 술토 자체. 그래서 영감과 지혜롭고, 촉도 살아있고, 그런 일주다. 이 술토는 인호술로 가니까 화의 고장지입니다. 화의 고장지. 그죠? 그래서 목생화니까 식상에 고지를 두고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사의 아픔은 있을 수는 있다. 일단은 갑술을 주는 갑진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죠. 이 지지의 충 때문에 그런데 다른 충들도 그렇지만 이 화계의 충들은 더 크게 발현합니다. 충발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토와 술토의 충의 작용으로 우리가 계고가 된다고 하잖아요. 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 일주들 할 때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일지의 충은 진수충은 흔들리는 거다. 그죠? 충이라는 건 생활에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흔들리는 건데 이 갑목이 깊게 뿌리 내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뿌리가 흔들리니까 어느 쪽에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정신없이 내 의지와는 다른 막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힘들거나 버거울 수 있죠. 이것들이. 자, 1차적으로 보면 이 재성끼리, 목국토니까 재성끼리의 충돌이니까 재물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뭐 때문에 생기냐? 이 비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재성이 이 비견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비견이 들고 갖고 온 재성이라서 재성과의 충돌이라 기본적으로면 남자는 이성 문제가 생길 것이고 재물 문제가 생길 것이고 친구나 동료 주위 사람들로 인해 정제의 기운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술일주는 다른 일간들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을 하고 조금은 내가 이기적이지만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 남들과 협동해서 남들과 계획해서 손을 잡고 하는 것보다는 이기적이더라도 독립적으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재물 활동이 취하기는 훨씬 낫다. 그게 충에 대한 안 좋은 점이고 충은 분명히 장점도 있죠. 이 변화 속에서 이로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진수충, 토의 충의 양면성인데 계고가 된다는 거는 이 곳간, 내 창고의 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죠? 창고의 문이 열린다. 그러고 하면 이 창고 안에 재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꺼내줄 수 있는 겁니다. 파고가 된다면은 나갈 수 있는 거고, 기왕이면 내가 재물을 꺼내줄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은 거죠. 그건 이제 원고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화계의 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이게 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내가 충이 돼서 계고가 돼야지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갑술일주는 갑진년에 부동산을 뭐 취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갑자기 뭐 행재수,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 토의 충발이라는 것은 워낙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얽히지 말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일제충이니까 배우자의 갈등, 다툼, 내 신상,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잘 관리하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